지금 우리나라 치과의사의 문제예요. 이거는 국시 제도가 너무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장에 쓰일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국시가 예전보다 한정된 것만 시험 보게 하니까 아이들이 너무 제 생각에는 좀 이렇게 국소적으로 업무를 파악하고 나오게 되니까 현장에 적응을 못해서 그래서 떠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이게 칭찬을 들으면 못하는 일도 잘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나랑 안 맞는다고 생각해도. 알고잡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서울대 치과병원에 왔어요. 왜 왔느냐? 치과위생사 김민정 선생님께 오늘 알고잡스에서 직업에 대한 얘기 좀 들어보려고 왔어요.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37년 차 임상치과위생사이고요. 되게 많은 시간 동안 치과위생사 일을 했지만 그 치과위생사가 병원에서만 일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사업체를 좀 운영하면서 병원을 컨설팅하기도 하고 여기는 칫솔을 판매하는 곳인데요.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안에서 칫솔 샵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보통 치과를 갔을 때 누가 치과위생사예요? 보통 이제 사무 업무를 보신 분들 계시고 뭐 결제할 때 막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한데 누가 치과위생사? 그러니까 리셉션에서 거기도 치과위생사가 있는 병원도 있고요. 아마 여기 명찰을 좀 잘 보시면 치과위생사라고 써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가장 주된 업무는 예방 업무를 하는 업무들이니까 스케일링을 한다거나 또 이제 진료실 안에서도 또 원장님을 협조하는 그런 어시스턴트 업무를 하는 것도 치과위생사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리고 상담을 하는 분들이 연차가 쌓이게 되면 또 상담 실장을 또 치과위생사 선생님들이 많이 하시죠. 기본적인 업무에 대한 이해가 있으니까 더 접근이 그렇죠. 쉽겠네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경영실장까지 병원에서 의사는 진료만 하고 행정적이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병원의 조직 관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또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요. 오, 엄청 무궁무진하네요. 듣기로는 이게 뭐 약간 더 사업적으로도 할 수 있고 일이 굉장히 길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복지부에 들어가 있는 치과위생사도 있고 그다음 뭐 식약청에도 들어가 있는 친구들도 있고 뭐 되게 다양하게 군인도 있어요. 치과위생사 군인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 과 자체가 취업률도 높고. 취업률도 높고 좋은데 문제는 많은 치과위생사들이 떠난다는 거예요. 왜 떠나요? 의사랑과의 그런 관계? 근데 거기서 업무를 예전보다 최근은 너무 일단 지금 우리나라 치과위생사의 문제예요. 이거는 국시 제도가 너무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장에 쓰일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국시가 예전보다 한정된 것만 시험 보게 하니까 또 그걸 그럼 잘하던지 그래야 되는데 아이들이 너무 제 생각에는 좀 이렇게 국소적으로 업무를 파악하고 나오게 되니까 현장에 적응을 못해서 그래서 떠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이게 칭찬을 들으면 못하는 일도 잘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나랑 안 맞는다고 생각해도. 제가 그런 케이스거든요. 직무를 판단하는 해리슨 어세스먼트를 제가 했었는데 저가 치과위생사가 2%밖에 안 나왔어요. 영화 감독이 98%가 나왔어요. 그랬는데 치과위생사가 저는 잘한다고 생각했으니까 계속 이게 무슨 일이야. 난 100% 나올 거라고. 90 몇 프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누군가의 칭찬을 들었거나 잘한다 해서 나랑 잘 맞는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배우고 나온다는 건 사실 대학에서는 거의 다 부분을 배우고 오잖아요. 전체를 다 아우르진 않고 사회에 나와서 일단 모든 일을 막 배우게 되는 거여서 그래서 좀 힘든 걸 느끼지 않을까요? 이게 예전에는 그 국시가 되게 다양하게 시험 자체를 국시 시험을 여러 개를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집중해서 막 시험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다 공부를 했어야만 해요. 정확하게 알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합격률도 너무 높아졌어요. 그것도 문제죠. 될 사람만 붙여야 되는데 안 될 사람도 붙이는 것 같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치과위생사의 퀄리티를 조절을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인원만 배출해낸 거죠. 그 전국적으로 몇 개 학교가 치과위생사 지금 또 늘어나서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는데 83개까지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또 늘어났으니까 그러니까 학교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근데 또 없어지는 학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질 관리가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럼 80여 개 학과에서 한 학교당 한 몇십 명을 뽑죠? 1년에 배출되는 치과위생사 인원이 5,000명이 넘어요. 네네네. 그 인원이 다 어디에 또 배치가 되어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비율이 안 맞냐면 의사는 1년에 1,000명이 나와요.
1000명이 조금 넘는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미 치과 의사 한 명당 치과 위생사의 비율이 이미 많은 인원수가 배출돼 있잖아요. 그래서 치과 위생사들도 많은 50% 정도가 취업을 하고 있고 50%도 취업을 안 해요. 다른 길을 찾아가죠.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약간 이제 진짜로 질 관리가 치과 위생사는 필요합니다. 진짜. 네네. 앞으로 치과 위생사 이 직업을 봤을 때 좀 더 발전시키고 싶은 부분이 혹시 있으세요? 사실은 미국에 있는 치과 위생사들은 업무 범위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딱 스케일링 하는 거를 그냥 하는데 우리나라는 스케일링이라는 행위에 너무 집착돼 있는데 사실 미국은 구강 검사를 통해서 이 사람을 어떻게 그런 구강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이 사람의 전신질환, 구강 내 환경, 턱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근육은 어떤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검사를 하고 이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호주, 캐나다 다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을 계획을 세워서 1차 때는 무슨 진료를 하고 2차 때는 뭘 하고 3차, 4차 이렇게 계속해요.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한다는 거죠. 네. 근데 지금 현재는 한국에서는 치과의생사가 너무 의사의 지도하에라는 그 문구가 딱 들어가 있어요. 요거 빨리 단독법이 나와. 간호사가 왜 방법법을 얘기하는지 너무 이해가 되거든요. 외국은 다 개별법이에요. 의사, 치과의사법 이렇게. 근데 우리는 의료인에 그 사람들이 다 묶여있고 저희는 의료기사에 묶여있어요. 근데 우리는 의료기사가 아니죠. 진료행위를 하잖아요. 근데 무슨 기구를 다루는 사람이 아닌데 우리는 의료기사에 묶여있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저희의 업무 범위가 너무 문제가 있어요. 이게 빨리 해결돼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전문적인 걸 파고들어야 된다. 네. 국소적인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업무 역할을 법적으로 만들어줘야죠. MJTV라는 걸 하고 계신데 그 채널을 운영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사실 저는 2014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재료회사, 임플란트 회사에서 지원을 받아서 중국에 가서 교육을 할 수가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3일씩 지역을 돌면서 치과 관련된 교육을 했는데 말이 안 되니까 영상을 좀 여기서 찍어가서 영상을 틀어주면서 설명을 하면 그 통역자도 너무 이해가 쉽잖아요. 근데 그렇게 작업을 한 영상들이 쌓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2019년 코로나 직전까지 저희가 계속 갔었는데 코로나가 딱 터지고 못 가게 됐잖아요. 근데 영상은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한국의 치과위생사들한테도 이게 공유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너무 한국의 치과위생사들이 저는 이 직업이 좋은데 너무 이직과 전직을 해서 왜 그럴까 하고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후배들이 본인이 일을 내 적성에 안 맞는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 저도 적성에 맞는 게 아니었었잖아요. 제가 진단지를 봤을 때. 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었구나. 일을 잘한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 난 일을 못한다. 그러니까 일은 안 맞는다? 그래서 난 이걸 떠난다. 이렇게 뭔가 프로세스가 짜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얼마 있으면 60세고 그때 당시에는 60세에 은퇴할 거다 생각을 하고 이제 은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 영상을 우리 후배들이 조금 임상에 좀 배우면서 들어가면 적응이 더 쉽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잘한다 소리 들으면 똑똑한 사람들이 이런 치과를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만들게 됐었어요. 더불어서 그리고 이제 환자를 대화할 때 경험하신 것들 있잖아요. 이럴 땐 이렇게 이런 것도 좀 만들어서 하시면 아마 그 어린 친구들이 회사에 딱 들어갔을 때 사실 어려움이 사람하고 마주하는 게 어렵잖아요. 왜냐면 귀하게 자랐는데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모욕적인 얘기를 듣거나 컴플레인 같은 거 막 받으면 당황스러워서 그만두는 경우도 많아요. 맞아요. 네네. 그럴 때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37년 연차로서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왜냐면 어디에도 그런 얘기를 해준 데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건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한 끗 차이로 사실은 칭찬받으면 한다는 것처럼 한 끗 차이로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의 위안인데 그 일을 또 계속 지속할 수도 있지 않을까. 사실 제가 느끼기엔 되게 좋은 일이고 길이 굉장히 넓은 일이거든요. 근데 처음에 어려움을 참 넘어가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MJTV에 치과 의사나 치과 여기 대학 다니는 사람이나 와서 댓글을 달아주시더라고요. 치과 기공사들도. 뭐라고요? 본인들도 도움된다. 네. 이게 치과 가장 입문에 해당하는 내용일 수 있어서 네네네.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MJTV 유튜브 채널 많이 봐주세요, 여러분.